손자병법 제3편 50 모략으로 공격하라. 첫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이다. 손자가 말하길 대체로 용병의 원칙에는 적의 국가를 온전히 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으며 적국을 쳐부수는 것을 차선책으로 삼는다. 적국의 군을 온전히 한 채 이기는 것이 상책이며 군을 무찌르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열을 온전히 한 채 이기는 것이 상책이며 적의 열을 무찌르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조를 온전히 한 채 이기는 것이 상책이며 적의 조를 무찌르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오를 온전히 한 채 이기는 것이 상책이며 적의 오를 쳐부수는 것은 차선책이다. 그러므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잘된 것 중에 잘된 용병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용병이 잘된 것 중에 잘된 용병이다. 위에서 말한 군은 12,500명이므로 지금의 사단급 병력이며 여는 500명에서 2,000명이므로 지금의 대대에서 연대급 병력이 되며 조론 100명에서 200명이므로 지금의 중대급 병력이 되며 오는 5명이므로 지금의 분대 병력에 조금 못 미치는 병력입니다. 두 번째,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그러므로 상책의 용병은 적의 모략을 공격하는 것이며 차선책은 외교관계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며 최하의 방법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즉 망루에 걸친 전차와 분원, 즉 가죽으로 무장한 4바퀴의 공속용 전차를 수리하고 기구를 갖추는 데에만 석 달이 지나서야 완성된다. 성을 공격하기 위한 토산을 쌓는 데에만 또 석 달이 소요된다. 장수가 그의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병사들에게 개미처럼 성벽을 공격하게 하여 병사의 3분의 1이나 죽게 만들고도 성은 함락시키지 못하니 이는 공격하는 것의 재앙이다. 따라서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지만 전쟁은 하지 않고 적의 성을 함락시키지만 공격은 하지 않으며 적의 나라를 무너뜨리지만 질질 끌지는 않고 반드시 적을 온전하게 하여 천하를 다툼으로 군대는 무뎌지지 않으면서 이건 정말로 온전해지니 이것이야말로 짐으로써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다. 4가지 용병 원칙은 용병의 원칙은 아군이 10배면 적을 포위하고 5배면 적을 공격하며 2배면 적을 분산시킨다. 대적할 만하면 적을 맞아 싸우고 적보다 병력이 적으면 적으로부터 달아나며 적의 병력과 대적할 만하지 못하면 적을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작고 약한 군대가 적을 맞아 견고하게 수비한다면 강대한 적의 포로가 된다. 그 다음 4번째, 군주가 장수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장수란 나라를 보좌하는 자이다. 보좌함에 두루 미치면 나라는 반드시 강성해지지만 보좌함에 틈이 벌어지면 나라는 반드시 쇠약해진다. 그러므로 군주가 군대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3가지 있다. 첫째, 군대가 진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군하라는 명을 내리거나 군대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퇴하라는 명을 내리는 경우로 이를 미군이라고 한다. 여기서 미군은 재갈이 물려진 군대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3군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3군 군정에 간섭하면 군사들은 위혹된다. 셋째, 3군의 권한을 알지 못하면서 3군의 직책을 맡으려고 한다면 군사들은
회의를 품게 된다. 삼군이 이혹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면 제후들이 난을 일으키니 이것을 우리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적이 승리하게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이다. 5번째, 승리로 가는 5가지 길. 첫째, 싸워야 할 때를 아는 것과 싸워서는 안 될 때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둘째, 병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용병법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셋째, 위의 장수와 아래의 병사가 한마음이 되면 승리한다. 넷째, 준비하고 있으면서 준비하지 못한 적을 기다리는 자는 승리한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조정하려고 들지 않으면 승리한다. 6번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즉, 지피지기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불지피 이지기 1승1부.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게 될 것이며, 불지피 불지기 매전 필태. 즉, 적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사기의 구론 가생열전에 따르면 초나라 구론이 관직 자도에서 쫓겨나자 진나라는 근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제나라를 치려고 하였는데 당시 제나라는 초나라와 합종을 맺고 있었으므로 진나라 해왕은 이를 걱정하였다. 그래서 장이에게 거짓으로 진나라를 떠나 많은 예물을 초나라에게 바치고 섬기게 한 뒤 진나라는 제나라를 매우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는 초나라와 합종을 맺고 있습니다. 초나라가 제나라와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면 진나라는 상과 오의 땅 600리를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초나라 해왕은 욕심이 생겨 장이의 말만 믿고 제나라와 국교를 끊고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땅을 받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장이는 그를 속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 장이는 초나라 왕에게 땅 6리를 준다고 했지 600리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였소 라고 말했다. 초나라 사신은 화를 내며 돌아와 회왕에게 이 일을 아뢰었다. 회왕은 화를 내며 군대를 크게 일으켜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진나라도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워 단수와 석수에서 초나라 군대를 크게 무찔러 8만 명의 목을 베고 초나라 장수 굴게를 사로잡았으며 드디어 초나라 한중 땅을 차지하였다. 해왕은 나라 안의 군대를 모두 동원해 진나라 안 깊숙이 남전으로 들어가 공격하였다. 이 나라는 그 소식을 듣고 초나라를 습격해 등에까지 이르렀다. 초나라 병사들은 겁을 먹고 진나라에서 돌아왔지만 제나라는 초나라가 자신의 나라와 우호관계를 끊은 것에 화가 나 초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으므로 초나라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듬해 진나라는 한중 땅을 떼어주면서 초나라와 하친을 맺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초나라 왕이 말하였다. 땅은 얻고 싶지 않소. 원하는 바는 장의를 얻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오. 장의가 그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한 사람으로 한중 땅을 대신할 수 있다면 신을 초나라로 보내주십시오. 그는 초나라로 가서 권세 높은 신하 근상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해왕에게 사랑을 받고 있던 정수 부인에게 궤변을 늘어놓게 하였다. 해왕은 결국 정수 부인의 말을 듣고 다시 장의를 풀어주어 돌려보냈다. 이때 구런이 제나라로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회왕에게 간하였다. 어찌하여 장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해왕은 그제서야 뉘우치며 장의를 뒤쫓게 하였으나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의는 새치혈을 무기 삼아
당시 진나라를 위해 초나라에 가서 외교전을 펼쳐 초나라 군대를 무력화시켰다. 이처럼 전국 시대에 특히 유색아들이 많았던 것은 각 제국 간의 이해관계가 얽힐수록 말을 잘하는 외교가의 역량이 군사력을 압도할 만큼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